오늘 오전에요. 이 마지막 법안이죠. EBS법, 그러니까 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야당에 의해서 강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자신들의 의원들만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한 방송 4법에 반대를 하면서 지난 25일부터 이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세 개의 법안, 방송통신위법과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마다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발생하는 이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서 강제 종료시킨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제 이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명 EBS법 이 개정안 역시 어제 오전부터 진행된 이 필리버스터를 이 민주당이요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을 하고 즉시 표결에 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측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입니다. 이제 거부권 정국으로 여야가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규탄 대회를 이어갔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상황과 여야 반응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권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폭거 방송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제2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일명 노란봉투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역점 사항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의 강경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리버스터 정국에서요, 여야 모두 실익을 챙기기는커녕 고성 그리고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부끄러운 민낯만 드러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당초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법안의 부당함을 국민에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건데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여당 의원들조차 무력감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걸로 보이고요.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권의 정치적 부담만 더 안기겠다는 정략적 계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박 6일에 걸친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남은 건 일부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이런 국회의 바닥분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필리버스터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주제를 벗어나 정부 여당을 거칠게 비난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5박 6일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몇 가지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 필리버스터는요, 이 순수 토론 시간만 따져도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개별 의원의 최장 토론 기록도 경신됐는데요. 그 주인공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 EBS법과 관련된 4차 필리버스터에서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하면서 이 기존 기록이었던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김 의원은요, EBS 프로그램을 열거하면서 인기 캐릭터인 팽수나 뽀로로가 정치 편향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며 EBS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요, 지금 굉장히 흥분된 그런 표정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치우면서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일종의 험한 욕설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들려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김용태 의원 30대 초선다운 정말 패기 그리고 체력 보여준 듯한데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궁금함입니다. 13시간이 넘게 저렇게 발언을 하는 동안 과연 또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 궁금한 겁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 좀 알아봤는데 과거에는요, 이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 채 연단에 오른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달 초만 하더라도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서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했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당시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필리버스터 도중 이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서 3분간 이 화장실 이용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의원들이 연설을 중단하고 이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용태 의원 역시 이번에 화장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전국 5박 6일 만에 오늘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전국 또 재표결 대치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안들을 또 야당에 밀어붙이겠다. 예를 들면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이재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대표가 추진하는 또 직접 발의까지 했다는 그 민생지원금 법안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법안 역시도 지금 여당에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오는 대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정치인권의 인사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무슨 바보들의 전국도 아니고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도돌이표 정쟁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반성 어린 또 질책을 담긴 그런 메시지들이 정치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잘 해결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전국을 뚫어야 할지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기만 한데요. 우리 패널들께 혹시 어떤 아이디어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근데 다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헌법상 분명히 내재적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과 생각과 철학이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가장 짧은 기간 최고의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법안에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것을 알면서도 법안을 강행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거부권에 대해서 일정 정도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 표명 그리고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을 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정치가 복원되고 여야 대화가 복원될 수 있는 틀을 여지를 대통령께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께서 그 범국민 협의체 또 지금 입법 강행 중단, 이사진 개편의 중단을 통해서 2개월 동안의 협의를 통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는 의지는 민주당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정부 여당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무조건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상황은 타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시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대화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 헌재가 판시했던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하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의장일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국회법이 추구하고 있는 중립형 국회의장의 모델로 돌아와서 여야 간의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불충분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부하고 더 논의해 오라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재안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모두 수용 가능한 공정한 중재안을 내놓는 중재자로 되돌아가면서 입법부의 수장다운 역할을 수행해줘서 이 악순환을 좀 끊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